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숙 씨 남편 되시죠? 이현숙이라 함은 20년 전 저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고 기르다가 15년 전 갑자기 가출했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이현숙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7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아내를 찾아 헤매고 싶지 않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이혼을 해주더군요. 이현숙 씨가 어젯밤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가장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천벌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네요. 술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전철을 좋아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랑 장례식장에 한번 오시죠? 여보세요? 내 아들이 자기 버린 엄마를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정 박살낸 여자를 용서할 것 같아요? 뭐, 죽으면 다 용서가 되나 보지? 이제는 전처 따위 생각 안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연숙이 이게 유서를 써놨어요. 그쪽이랑 관련된 이야기니까 와서 확인해 보시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자로 장례식장 주소가 오더군요. 장례식장은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이곳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연고지가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생각하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지성아,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은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무섭다는 사춘기도 오지 않았고요. 네 엄마 돌아가셨대. 아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볼래? 너 가면 아빠도 같이 가줄게. 안 갈래요.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전혀요. 엄마의 죽음에 울지 않는 아들을 보니 되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주로 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자를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였어요. 아내가 실종되기 전 옆집에 혼자 살던 건달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지요. 너랑 바람이 났던 거야?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상주인 건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건달이 갑자기 제 머리를 잡아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한테 맞은 연숙이가 그럼 도망치지 않고 배겨? 건달이 저를 놔주더군요. 딱 한 번 때렸어. 딱 한 번.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빌고 또 빌면서 용서 구했어. 그 후로 때린 적 없어, 나. 한 번은 안 때린 게 되나? 건달인 나도 여자는 안 때려. 아내를 때린 날은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려 노가다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무직에서만 일하다 보니 몸 쓰는 일도 매일은 못하겠더군요. 도대체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빚 독촉에, 월세 독촉에, 카드값 독촉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직장에 잘린 것도, 노가다를 뛰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 주에는 더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 지금 3달째 하는 거잖아요. 어제는 쌀도 못 샀어요. 우리 지성이 먹여서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불성실한 거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뭐? 도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요? 당신은 내 친정아빠랑 똑같아. 쓰레기야.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 심정도 몰라주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몇 달을 더 저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연숙이 그 앙큼한 게 사는 동안 날 속였어. 건달이 제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서인 듯 했어요. 편지지에는 김별이는 정병수 딸이야. 라고 적혀 있더군요. 정병수는 제 이름이었고 김별이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 아이가 김별이다. 아이의 얼굴에 제 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제 엄마의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지 가만히 서 있더군요. 도망치듯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잠 못 드는 나날들이었어요. 건달 그놈이 장례 치르자마자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싶어 전처에 유서를 꾸며 김별이를 제 딸이라고 속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별이는 제 누이를 닮았고 유서 속 글씨는 전처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며칠 후 건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달은 커피숍에 앉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 머리 잡아챈 게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산이야. 나는 누구처럼 사람을 때리지 않거든. 당신 머리카락이 필요했어. 어쨌든 DNA 감정 결과는 나랑 별이랑은 불일치. 당신이랑은 99% 일치. 서류에 적힌 99% 일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이한테는 친아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친아빠가 지 엄마 때린 거는 내가 얘기 안 했고. 어쨌든 별이가 친아빠랑 산다고 합디다. 그렇게 도망쳐서 살림 차렸으면 남의 남자애라도 키워야지.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애들은 안 좋아해서 내 새끼면 모를까. 여튼 이번 주 내로 별이 데리고 갑시다잉. 옆집 건달이 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옆집 건달이 어떤 여자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옆집 건달을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연숙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지? 그 여자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남의 새끼를 내 새끼라고 거짓말 친 여잔데. 너 이 여자 언제부터 만났어? 한 4년 됐나? 옆집 건달과 여자가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럼 연숙이 두고 바람 핀 거야? 바람은 늘 폈지. 연숙이도 알고 있고. 연숙이는 바람기 있는 남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당신 버리고 나랑 바람 펴서 살림 차린 거잖아. 주먹이 끓어오르더군요. 저기요, 그 눈빛은 내가 나쁜 놈이라는 눈빛인데 여자 때린 남자가 제일 나쁜 놈 아닌가? 연숙이가 당신한테 맞은 날 밖에서 울고 있더라고. 내가 위로 좀 해줬어. 그러니까 나한테 확 넘어오더라고. 당신이 연숙이 때리지만 않았다면 연숙이는 당신하고 계속 살았을 거야. 딱 한 번이었다고. 딱 한 번. 그래. 연숙이가 그 딱 한 번 맞아서 평생 괴로웠나 보지. 안 그래도 친정아빠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치떨던 여자였는데 남편한테 맞은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어. 그거 잊고 싶으니까
맨날 술 퍼마시다가 결국 간암으로 인생 쫑난 거야. 결국 당신이 연숙이 죽인 거야. 건달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보다 저는 제 자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으면 보란 듯이 잘 살 것이지 고르고 고른 남자가 건달이라니요. 건달이 바람을 폈으면 다시 도망치면 될 것을 술이나 마시다가 50도 못 되어 암으로 죽다니요. 거실에 나와 술을 마셨습니다. 전철을 제가 죽였다는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혼자 아침을 먹고 있더군요. 지성아, 네 엄마한테 딸이 있대. 알고 있어요. 알다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8살 때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별이 데리고요. 별이를 네가 만났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전까지 엄마랑 저 그리고 별이랑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지새끼 버린 매정한 여자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지새끼한테는 찾아왔나 보더군요. 근데 그 후로는 왜 안 만났어? 아빠가 엄마 실종 선고하시고 엄마는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빠한테 엄마가 죽은 거면 저한테도 죽은 거니까요. 아빠가 불쌍했어요. 엄마 매일 찾아다니는 아빠가 불쌍해서 아빠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이 제 품에 안긴 채 묻더군요. 엄마,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이 걸렸었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한테서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세상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더군요. 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딱 2사람이래요. 근데 한 명은 저거든요? 별이? 근데 한 명은 누구게요? 네 오빠 정지성이겠지. 아니에요. 아니야? 지성이를 보니 지성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 싶더군요. 전처가 저를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별이랑 튼튼이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튼튼이는 지성이 오빠 태명이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눈물로 촉촉해져 있더군요. 전처가 내 새끼들을, 아니, 지 새끼들을 제일 사랑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별이의 애교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뚝뚝한 지성이도 별이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누이를 닮았던 별이의 얼굴에 이제는 죽은 전처가 보입니다. 46에 죽은 전처. 아직 전처를 생각하면 온갖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증오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남자 혼자 2아이를 키운다는 게 벅차긴 하네요. 그렇지만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